최근에 또 불거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창피합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민원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돼서 알려진 거죠. 지금 그 뉴스들 보셨죠? 어떻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그 참 우리가 좀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거리가 없구만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그 저기 그 KBS, MBC, JTBC, YTN 이런데 그 저기 그 과징금 과징금과 관련된 그 이제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족, 그러니까 동생도 있고 뭐 이제 지인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저기 의혹이 아니라 있는 거죠. 시사타파가 이거 갖고 시사뉴스. 시사타파는 또 다른 데죠. 죄송합니다. 뉴스타파가 이걸 갖고 5편을 어제까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내보냈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이게 의혹 관여했다는 의혹 수준을 훨씬 넘는 실제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굵은 실선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아주 조밀조밀한 그 연결망이 거기 나타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자기 주변의 친지, 가족들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민원을 넣게 하고 그걸 근거로 신속심의를 한 거죠. 신속심의를 하고 거기에 법정 최고형의 그 과징금을 매기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윤리가 가장 최하질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리신문, 방송통신 심의를 하는 거죠.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진짜 고도의 윤리성, 고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론 자유도 지키면서 이게 보장하면서 또 언론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가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시켜서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하여간 대부분 그런 가능성이 지금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리적 의심이죠. 여러 가지 뉴스. 거기 아들도 있고 무슨 동생도 있고 이러면 뉴스타파의 어떤 보도를 보면 거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제정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 저번에 탄핵당했죠. 그것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한 고발사주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고발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작용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사주해놓고 그것까지 사건도 자기네들이 이런 거예요. 판단해. 심의 신청해. 그러니까 민원을 사주하는 거예요. 민원 사주 첨부.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서 심의해갖고 딱 낙인 찍어갖고 말이야. 방송 안 나오게 할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사회부장 할 때 MBC에서 MBC 사회부장 할 때 이런 게 있어. 방심위에서 가서 출석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기사가 나가는데 화면은 김포 신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사는 어떤 분이 여기 사는 어떤 시민 한 분이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이름이 잘못 나가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민원을 방심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나한테 좀 알려다오. 개인의 명예도 아니고 도시 한강 신도시 그게 잘못 나간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다오. 내가 직접 알려주면 내가 직접 찾아가든 전화하든 그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알릴 수 없습니다. 왜요? 개인정보라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거야. 대개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
청부 고발 많이 하는 단체처럼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행 단체. 예. 그러니까 유일임 씨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날짜를 보면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수사검사 여기서 신앙림 전 위원장 그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한테 알리죠. 그러니까 그날 기사가 나옵니다. 네, 나오죠. 왜냐하면 김만배하고 어떤 녹취가 이게 저 뭐 옛날에 선거에 개입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기사 쫙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우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사흘 뒤에 이동관 그때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국기문란 행위다. 예? 그러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방심위 쪽에 방심위에서도 그리고 방심위 쪽에 이런 민원이 쫙 들어오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 아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얘 하더라. 그럼 이게 다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 들어가면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하고 방심이 어떤 작업에 착수해서 결국 뭐죠? 그래서 그 비판 언론에는 완전히 저 잭을 물리고 응? 뭐 비판 그다음에 뉴스타파 폐간시킨다 그랬잖아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폐간시켜야 됩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언론 지형이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데 완전히 완전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조직적이고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검찰부터 청부 시위까지 이거는 미리 딱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치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한 것 같지만 다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민주화된 한국의 아직까지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방심위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방심위 직원들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러고 그 직원들이 결국은 그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잖아요. 물론 뉴스타파는 그 훨씬 전부터 그런 조짐을 다 읽고서 현장에 취재를 2달 전부터 했다고 하고요. 지금 비실명으로 이제 그런데 신고를 했죠. 그런데 방심위원장께서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보자 색출해라. 제보자 색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메시지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메시지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어떤 그런 그게 있잖아요. 본말 정도의 저거예요.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진짜 이런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속담을 찾아볼 리도 없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우리가 방심위 여러 직원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이거 딱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이건 할 수 없다. 그럼 노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억지 계속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이게 방심위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많을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리한 걸 시키면 요즘은요,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이렇게 절대 거기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의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숨죽이고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공무원들이. 법에 국가공무원법 56조 조선일보 사설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상사가 나에게 내 직무가 아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면 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청부 심의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심의도 시키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게 권익위에 신고를 했더니 어떤 놈이야 찾아내. 여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계속 불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만천하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행위를. 대통령도 알 거예요. 모른다면은 이거는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은 그 불법 행위를 방임하면서 장려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간에 이제 사주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은 상황인데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심의 요청을 한 거를 알았느냐. 알고도 알았죠.
심의를 했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방심이 지원 있는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하여간 지금 나온 것만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선으로 뭐 이렇게 직접 이 사람이 써갖고 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뭐 취재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실히 안 됐지만 가족들이 자기 지인들이 많이 대부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네, 문구들도 다 비슷하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유희림 방송통신심의 체제의 정당성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까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조치도 다 무효화돼야 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때 과징금 조치 좀 무효입니다, 저거. 무효죠, 당연히. 좀 무효입니다. 그러고 빨리 소송해야 돼요, 저거. 소송해서 예.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법원 소송을 하면 그러고 이런 사건이 앞으로 방심위가 하는 어떠한 결정도 못 믿게 만드는 불신하게 되는 이거를 거죠. 대통령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임을 그 자리에 계속 앉혀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알잖아요. 대통령이 뭘 해도 안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계속 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불신이 계속 커질 겁니다.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방심위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자꾸 탄핵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 뭐 미디어 무슨 팀에서 제보자 색출하고 뭐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 네. 초원 묵집 사건에는 녹음기 내용보다 녹음기 그때도 누가 그랬죠. 설치했나 예, 이렇게 예, 해갖고 예, 이제 뒤집었거든요. 그 여론을. 예, 그때만 해도 뭐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송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눈 밟고 귀 밟고 한 어떤 시민들이 얘네들이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는 쳐다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알고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청부심인데요. 청부심의가 박근혜 정부 때도 누가 청부 심을 했다가 방심위 직원이 파면됐었어요. 한번 좀 비춰주시죠. 이런 전례가 있다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러고 공정하고 뭐 무슨 사회죠? 가장 참회 한 것이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오신 분이니까. 그럼요. 이 공정과 상식에 가장 180도 의배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상당히 이거 궁금합니다. 반칙이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 문제 알려주고 채찍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네에 도둑이 들어가고 도둑이야 소리 쳤더니 도둑을 안 잡고 어떤 놈이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야, 쟤 잡아. 예.